88년을 치면 40이고 제가 일을 시작한 거는 30대 후반이었겠죠. 일단 뭐 학교에서 선생을 하고 있었으니까 강의 열심히 할 때죠. 한참 젊었을 때니까 정신없이 작품하고 또 작품 싸들고 돌아다니고 뭐 그럴 때였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 동료들이 그냥 전람회를 위한 포스터, 실질적으로 이 산업과 관련된 포스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때 그걸 뭐 순수 그래픽이라는 말을 그때 붙였는데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순수 그래픽이라는 말로 해서 그냥 작품처럼 포스터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문학적인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작품들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건 뭐 어떤 모임에서 어떤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저한테까지 연락 왔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구인가 연락을 받았어요. 아마 조직위원회였던가 아마 그럴 텐데.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영광이니까 그 당시에는 또 많은 디자이너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뽑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영광이었었으니까 뭐 감사하게 그 명을 받고 열심히 준비했죠. 예, 그동안 제가 했던 작품의 일련에 그 연결지어서 아이디어를 찾고 그랬습니다. 86년 아시안 게임하고 88년 올림픽 그 대회 자체가 국제 스포츠 경기로서는 한국에서 처음 열었기 때문에 그때 비단 디자인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전체, 영화, 뭐 문학, 음악, 미술 다를 포함해서 우리 것을 그런 큰 국제 행사 때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을 불러놓고 단지 스포츠 경기만이 아니라 올림픽 때는 문화올림픽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 우리 것을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한국의 정체성, 뭐 좀 더 나아가면 한국의 주체성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한국적인 게 무엇인가? 무엇을 그 사람들한테 우리 것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스타일로 포스터를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문화 DNA가 자연스럽다, 자연과 동화된다,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쭉 뭐 지금까지도 담을 좀 쓰고 있습니다만은 궁궐의 담은 뭐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게 높지만 일반 뭐 가정집, 예를 들어서 그 서민들이나 아니면 양반들 집도 보면 담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뒤꿈치를 들고 서면 안에서 밖이 보이고 밖에서 안이 들여다 보일 정도의 하나의 경계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또 양반들 집에서는 대청마루에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세상 돌아가는 풍광을 마루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 그런 분위기였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잡아서 안에서의 존재감, 바깥에서의 존재감, 안과 밖에 어떤 우리의 존재감 같은 거에 대한 그런 작업들을 쭉 해왔었고 그 문화 포스터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마루에서 담을 건너서 내다보는 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달이 될 수도 있고요. 해를 보면서 손님을 맞는 해가 떠오르는 거니까 그런 이미지하고 연결을 시켜서 문화 포스터 작업을 했었습니다. 일단 사진을 찍어야 됐었는데 사진은 일부는 제가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깥에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분들, 그 당시에는 상업 스튜디오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뭐 친구들도 있었고 또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충무로 나가면 다 모여 있잖아요. 인쇄소에 있는 친구한테 가서 그걸 이제 필름으로 만들어서 실크스크린 또 전문 업체에 가서 재판을 떠가지고 이제 찍고 그런 과정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스크린 작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프린팅은 제가 했고 필름 작업과 촬영은 외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없었고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거는 각자 다 자각을 했었으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어떤 서로 이렇게 얘기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어떤 공감대가 내부적으로 형성이 돼서 한국적인 주제를 가지고 많이들 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서로 이렇게 뭐 만나서 의견 나누고 한 그런 게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있었죠. 뭐 그룹전을 통해서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개인전을 통해서 그 사람들 작품 성향을 또 다 알고 있었고 누가 참여했다는 거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대충 어떤 흐름이겠구나 하는 거는 서로 이제 공감은 갔었지만 만나서 야 뭐 어떻게 이렇게 그거 주제를 놓고 의논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12점 이제 그걸 두세 뜬가를 제가 받았어요. 이제 주최 측으로부터. 근데 그걸 쭉 이제 보니까 리플렛도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돌아가신 김교만 선생님 작품이 제일 그래도 내 마음에 들더라고요. 많이 있죠. 우리 선배들도 많이 있고 또 저하고 비슷한 연배들도 있고 지금 뭐 생각난다 그러면 저희 1년 선배인 정현종 씨도 있고 저희보다 한두 해는 아래지만 황보영 선생이나 김진평 선생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선배들 중에서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뭐 신용태 선생이나 또 유재국 선생 그런 분들 상당히 그 후배들한테 본이 됐던 분들이니까 이름을 내려니까 좀 새삼스럽네요. 그건 저부터도 처음 봤던 거니까 말만 들었고 책을 통해서 그럴 수도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방법이 없었으니까 표현 방법이 그건 뭐 손으로 표현할 수 없는 방법이었으니까 간혹 재판집에서 이제 사진 기술로 비슷한 표현을 하는 건 있었지만 진짜 그렇게 본격적인 그런 표현 방법은 처음 봤으니까 저걸 언제 배우지 하는 그런 생각만 했지 감히 접근을 못했었죠. 예. 물론이죠. 그러면요. 예. 우리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동경올림픽 때 사진을 처음으로 포스터에 등장을 시켰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서울올림픽 때 처음으로 공식 포스터에 컴퓨터 그래픽이 도입이 됐었잖아요. 근데 컴퓨터 그래픽을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일본에 가서 아마 해결을 해온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가까운 일본하고의 관계를 봤을 때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포스터로서의 어떤 기능이나 포스터 제작에 있어서의 그 기준이 일본보다는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저희를 가르친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서 활동하고 일본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한테서 저희들이 배운 세대니까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작품을 보기보다는 책을 통해서 겨우 이제 익히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다. 이야, 뭐 이런 감탄만 했지 사실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많은 역부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86, 88 그 경기를 통해서 많이 우리들이 각성을 했다 그럴까, 자각을 했다 그럴까, 또 그 이후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럴까 그런 기회를 아마 만들어준 것 같아요. 88 올림픽이. 어느 날 이제 그 원래 설계를 하신 이제 김중업 선생님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 당시에 건축가로서는 한국에 두 분이 계셨어요. 대표적인 분이 그 메인 스타디움을 설계했던 김수근 선생하고 그다음에 김중업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김중업 선생한테 이제 부름을 받고 사무실에 가서 뵙고 천정화 부탁을 받았을 때 처음엔 제가 못한다 그랬죠. 감히 엄두도 나질 않았고 그랬더니 일주일 말미를 줄 테니까 집에 가서 고민 좀 하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연락을 못했어요. 겁이 나서. 이제 난 정말 못하겠다. 이제 와이프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겨우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제가 선생님한테 물었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 이걸 가지고 했더니 선생님 고향이 평양인 걸 알고 있어요. 저는 고향이 의주거든요. 통일의 어떤 염원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만 하시고 나머지는 백군이 알아서 하게. 그래서 한 40여 장을 스케치를 해갔어요.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 고구려 사신도를 보시고 이거 좋겠다. 이거 한번 해보자. 사신도가 이제 주제가 정해지고 한 10여 장을 그렸어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 마지막에 이제 2개를 골라가지고 선생님이 보시고 결정한 게 지금 걸려있는 그 천정화입니다.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매달려서 그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다음에 재료를 뭘 쓰느냐 하는 거 가지고 상당한 검토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세라믹으로 하기로 했다가 국내에서는 그 색깔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제일교포분한테 협력을 받아서 재현을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공법상 완성됐을 때 어떤 그 위험 부담이 있어서 결국은 단청으로 칠하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단청 재료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되어 있는 단청장 한 분하고 그분 밑에 있는 스태프들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저희 학생들을 동원해서 상당히 그 밑작업이 중요합니다.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독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작업들은 그 친구들이 다 해줬고 이제 1:1 본을 따야 되기 때문에 그 본을 그려서 옮기는 것까지는 그 친구들이 해줬고 그다음에 칠하는 거는 이제 단청장들하고 저 같이 칠했어요. 매달려서 칠했는데 거의 한 2달 정도 그렸던 것 같아요. 네. 그 단청장 하시는 분들이 젊은 친구들인데 4시 반이면 손 씻고 딱 5시면 퇴근을 해요. 아니 시간은 없는데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더 할 수도 없는 게 서로 이렇게 보고 확인을 하고 가거든요. 단청장한테 나래도 좀 더 칠해야 되겠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좀 더 칠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칠하고 결국 마무리는 제가 해야 되지만 그 밑작업은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아주 칼같이 퇴근하고 칼같이 출근하고 근데 이제 그 단청 재료가 이제 순수한 자연 재료를 해야 되는데 그 특별한 색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화학 약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자연 재료하고 화학 재료하고 그 내구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때 그 양반 얘기로는 뭐 한 50년 가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도 50년이면 내가 살아있을 것 같은데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는 상관없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뺏겨지지 말아야지. 근데 이제 문제가 그 형태 자체가 아주 기묘해서 그 단청이 산 속에 공기 좋은데 처마 밑으로 들어가면 비도 직접적으로 맞질 않고 그래서 오래 가는데 뭐 고려 때 단청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근데 얘는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가 뿌려져요. 그리고 지금은 뭐 시내 한복판에 있으니까 공해로 인해서 변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많이 염려를 했죠. 근데 일단은 올림픽 날짜는 정해져 있고 그전에는 끝내야 되고 사실 뭐 정신없이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기가 좀 부족했던 게 조금은 아쉽죠. 네. 뭐 지금도 아직 단체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크고 작은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당시는 외부 정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단체를 통해서 작품을 개인전 하기엔 너무 벅찼고 단체전을 통해서 한 점, 2점씩 이렇게 계속 꾸준히 내면서 자기를 이제 알리는, 자기 작품을 알리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지금은 뭐 인터넷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외부 정보는 뭐 각자 개인이 뭐 얼마든지 들어가서 찾아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협회 활동이나 아니면 협회의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자연 소멸되는 단체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어느 협회 회원이다 그러면 뭐 좀 자랑스러웠고 또 그때는 협회에 입회하기도 상당히 까다로웠고 조건이 됐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그다음에 또 외국하고 교류전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는 기회를 삼았고 했을 때는 뭐 그야말로 신나서 했죠, 활동을. 그럴 때 이제 작품들을 낼 때 외국하고 교류,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대만하고 중국하고 교류를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한국적인 이미지 가지고 작품들을 했죠, 회원들끼리. 2010년 전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협회 활동을 많이들 했어요. 근데 이제 2010년 접어들면서 많이 조금씩 이렇게 힘이 약해지면서 퇴색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체의 힘으로 뭐 얘기할 때는 지났고 개인의 능력으로 이제 평가를 받으니까 협회 힘이 많이 빠졌죠. 대부분 일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 가서 공부하신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대부분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그쪽 정보를 통해서 들어온 게 제가 볼 때는 포스터라기보다는 오히려 타이포그래피 쪽으로는 그쪽으로 영향을 좀 많이 이렇게 끌어온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일본을 통해서 왜냐하면 저희하고 이렇게 뭐랄까 문화적인 요소가 이렇게 비슷한 게 많으니까 또 가깝고 자료 구하기도 쉽고 가고 오기도 쉽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많이 관련을 맺고 활동을 했죠. 한국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고민을
많이들 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안팎으로 86, 88 그 전후로 해서 한국의 이미지라는 주제로 포스터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한국의 아름다움, 한국의 색, 또 한국의 형상, 또 한국의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쭉 제목을 붙여서 뭐 그룹존 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던 그런 전시에도 그런 주제로, 공동 주제로 한 경우도 있고, 또 공모전이 그때 이제 몇 개 없었지만 공모전 때 그 출품하는 그 젊은 애들이 그런 유형의 포스터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뭐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표현하는 거가 좀 대세였지만,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한국적 모습을 다루는 그런 거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할까? 좀 더 의미 있는 철학적인 한국의 주체성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게 큰 그 계기가 됐고, 그게 서로 디자인뿐만 아니라 회화, 문학, 음악, 연극, 영화, 건축을 포함해서 그 붐이 아마 88년 올림픽이 아마 큰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국민들이 88 서울 올림픽만 끝나면 대한민국이 무지하게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모든 게 다 올림픽 그랬었으니까 올림픽 끝나고 나서 어쨌든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계기가 됐었으니까, 뭐 그걸로 인해 한국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고, 또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게 씨앗이 돼서 뭐 오늘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88년도도 그렇고 이번 동계올림픽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국제적인 큰 행사를 계기로 한 단계 건너뛰는 어떤 그 이 징검다리 역할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그렇고 뭐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오픈이 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뭐 디자이너들은 또 디자이너들대로, 일반 국민들은 국민대로 관심을 갖고 이게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련된 사람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88년 때도 그랬고 2018년 때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외부로 나오는 정보가 간혹 이렇게 들리지, 그게 오픈이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돼가지고 다 좋아하고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관련자 말고는 돌아가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 아쉬운 거는 지나가면 다 없어지고 다 잃어버리고 다 뭐 기억조차 못하고 그런 거가 아쉽죠. 뭐 저는 최근에 중국을 좀 다니는데, 중국에 가면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 뭐라 그럴까, 정리력이라고 그럴까, 자료 수집력, 이런 거는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문화적인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되고 깊고 크고 넓지만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88년이면 30년 전 일인데 30년 된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게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행사는 많이 해도 그게 행사 때만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게 좀 아쉬워요. 88 올림픽 때는 한국에서 처음 있었던 정말 대형 행사였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88 올림픽만 끝나면 다 잘 사는 줄 알고 다들 국민들이 들떠 있었는데, 뭐 그 뒤로도 이제 뭐 월드컵도 있었고 이제 뭐 국제 행사가 이제 빈번하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번 동계올림픽은 글쎄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이 정치적인 성향하고 좀 물려서 그런지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월드컵 때는 시내 건물마다 이렇게 뭐 현수막이랑 태극기도 걸려 있었고 그랬는데 없거든요. 평창권은 없어서 서울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올림픽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정말 하는 건가 할 정도로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국민의 관심사가 요새는 뭐 너무 다양하게 갈래가 많으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단지 이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국제 행사가 더불어 어떤 디자인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만들어진 계기를 잘 기록해 놓고 또 후배들이 그걸 보고 또 다른 어떤 큰 계획이 왔을, 행사가 왔을 때 어떤 그 과정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한국 행사들을 보면 그런 기록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 기록 문화가 상당히 훌륭하거든요. 조선조 실록을 봐도 그렇고 다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지만 상당히 기록 문화가 괜찮은 문화 DNA인데, 저부터라도 제가 뭐 이제 70밖에 안 됐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 그랬지만 사실은 최근에 와서 그런 걸 느꼈지, 그 이전의 재료들은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국가적인 행사는 공기관에서 아주 철저하게 그걸 해놨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가 항상 시작이면 되니까 이번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자료도 잘 이렇게 아카이빙 해가지고 후손들한테 이렇게 좋은 자료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 외국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뭐 일본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중국도 우리보다 디자인이 좀 늦게 시작한 나라라고 보지만 그런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어떤 개인은 개인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어떤 조직은 조직대로 나름대로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걸 저는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특히 디자인 쪽이 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 디자인이 한국보다는 훨씬 더 앞서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 북 디자인 속에 모든 것이 자료화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